일단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파표나 분절화되어 있는 것들을 소유자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게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정부도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 자꾸 생기죠. 있는 거는 못 없애고 뭔가 생색은 내야 되고. 통합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통합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정보가 복잡해가지고 접근도 안 되고 이거 아주 약삭 빠르고 뭐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뭐 좀 바쁘고 뭐 이러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자산 형성 예를 들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요번에 디딤 씨앗 통장하고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있던 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신규 가입은 중단이 되고 요번에 다 통합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 자립 펀드하고 미래 적금 쪽으로 다 통합이 되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네. 그렇게 그 국정에서도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 자산 형성 정책 말고 일단 뭐라 그래, 수급 정책이라고 하나? 하여튼 복지 수급 정책. 이 아동수당 이거 조세 지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뭐 온갖 방식이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이걸 정말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하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세금에서 옛날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다. 근데 그 아쉬움만 남고 추가로 정부로부터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 체감이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혜택을 뺏었다고 선전하고 이러면은 진짜 뺏어갔나? 이래서 저항할까봐 사실 못하는 측면도 있죠. 맞습니다. 이게 통합을 하면 훨씬 처음에 효과적이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효능감이 있지만 네. 예전에 이제 출산했을 때 뭐 천만남 이용권, 뭐 이제 영아기에 굉장히 큰 돈을 부모급여를 이렇게 0세 1세에 줬던 것들이 없어지면 사실 초반에 한 번 할 때는 뭔가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일단 그게 기본이 되고 나면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서 네. 복지부나 이런 부처에서는 새로운 타겟팅한 바우처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에 좀 대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통합되면 비슷한 게 또 생기고 통합되면 또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바우처 제도 이런 걸 하면 그 동작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예산은 일정 규모에 소진되니까 동작 받는 사람만 혜택 보고 좀 바쁜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색은 내고 실제 효과는 없고 예를 들면 대상자가 막 50만 명인데 2,000명분 해놓고는 정책했다고 그러고 막 경쟁률 막 200대 1 그러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근데 그런 분야들이 대부분 의무지출화돼 있어서 요건이 해당이 되면 뭐 예비비를 더 지원하든지 해서 요건을 좀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그 선착순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없어진 편입니다. 지방정부에는 꽤 있더라고. 나한테 그런 자랑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상자가 수만 명인데 1,000명 대상해서 정책했다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지적한 대로 영유아 대상 수당을 통합하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정부가 그냥 안 걷는 것보다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저희도 지출을 좀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매년 몇백억씩 주원용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복지 예산입니다. 이게 이 신청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 지급제로 전환을 하면 그런 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정창수 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중인데, 신청주의, 그것도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요?
그냥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 받는 건 할 수 없지만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그 지원 못 받아서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산실장님 그건 어떠세요? 그 정부 입장에서 그 제일 정부 입장이 좀 가까울 것 같아서. 복지부도 와 있습니다. 아, 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부에 제일 많죠 그게. 예, 그 신청주의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 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출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대부분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직권으로도 이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 복지 수요의 대상이 되면 직권으로 보호하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권으로 보호할 때도 그 대상자에 대한 내가 보호를 받겠다라는 동의 절차가 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 절차입니다. 이제 근데 아니 그러니까 법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복지 수혜에 원하는지 아는지는 확인하는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자동 신청의 걸림돌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안 받으려는데 왜 줄라 그러냐? 뭐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 반납하면 되지 뭐 싫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이제 법률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한 분기별로 한 20만 정도 복지 수요가 있거나 위기에 아니,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종 복지 정책이든, 어쨌든, 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출을 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 신청하면 줄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그걸 왜 굳이 신청 제도로 운영하냐고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우리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쫙 지급해주고,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신청을 굳이 하게 해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냐고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긴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만큼 재정이 절감이 되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제도 설계에 있어서 재정 절약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하지는 않는 그런데 거고. 그러면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데 실질적 제약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복지 지갑이라고 해서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제도 자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당연히 지급하는 거하고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 그건 다른 거지. 그거를 보완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창수 소장 말씀 똑같잖아요.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신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동 지급으로 대상자가 당연히 준다. 가 왜 안 되냐고 말이죠. 그거는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미 그 복지 시스템에 포착이 돼 있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그 소비 쿠폰 할 때도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위소득 60, 70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래도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지급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못 줄 뿐이지 확인을 본인이 해주면 더 빨리 되겠지만 행정기관이 자동 지급이면 당연히 확인 조사할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된 데는 그냥 신청 없어도 지급해버리고 그거하고 신청을 다 굳이 받는 거하고 그 기본 이념이 다르니까 이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신청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을까? 뭐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가시죠. 딱 신청주의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대통령님 말씀하신 게 복지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이번에 소비 쿠폰도 그런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금액이 달라지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기 어렵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받을지 쉽게 말해서 통장 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로 저번에 기자분도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쿠폰을 줄 때 그냥 쫙 뿌리면 되는데 다 어떻게 왜 안 뿌리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문제로 정부가 모든 사람의 통장 번호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못하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니, 이게요. 근데 예.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이제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줄 의무가 없다 하고, 신청 안 해도 줘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줬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그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 쿠폰을 지급할 때는 지급 형태는 본인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라. 근데 선택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면 선택을 할 권리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죠. 지급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하고 지급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건 지급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예, 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랜 기본 일종의 관성같이 뭘 할 때는 신청하면 뭐 나눠주고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일종의 이층 책임 비슷하게 이 복지는 여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정작 그 제도 안에 포섭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고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뭐 옵트아웃 같이 내가 거절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이건 사실 굉장한 대전환이잖아요. 이 그렇죠. 복지 제도에. 그래서 이 분야 복지 제도는 디폴트가 지급이고 정부가 알아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안 하는 걸로 뭐 아주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부처하고 저희가 검토를 네,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한데 이게 왜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냐고 하면 아마도 종전에는 복지제도가 선별제도였기 때문에 전체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는 각자가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신청주의라고 하는 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복지제도로 막 전환되잖아요. 뭐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신청 안 하라고 그러지? 라는 의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신청주의를 유지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이고 신청 안 하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신청을 권고해야 되고 이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그 신청주의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랬지? 뭐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자동지급제로 한다면 이 사람이 대상자인데 모른다. 그럼 할 수 없는데 알면 신청을 안 해도 지원을 하는 거하고 신청해라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제 이걸로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요거를 그러면요,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원칙을 어떤 걸로 하냐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부처하고요.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요. 이제 아동들에 대한 지금 저출생 문제로 아동들에 대한 현금급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 예산이니까요. 예. 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사업은 사실 통합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거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조정은 하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건 보편제도가 아니기 때문에